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일본 규슈를 지나고 있는데요. 일본 열도 남쪽인 규슈 지역은 강한 비바람과 함께 토사 붕괴, 하천 범람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규슈 남쪽 끝 가고시마현에서는 집이 무너지고 도로 비탈면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강한 바람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등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비도 더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직 지난 후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상황인데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8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호우와 산사태 피해 이후 경상북도에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가 꾸려졌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김민석 정책실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오늘도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후위기 시대 폭우 참사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최근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네. 혹시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정당 현수막 거의 항상 붙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맨날 우리는 잘했고 저쪽은 못했다 이거 아닌가요? 네, 이번에 현수막. 좀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인상적. 이번에 문구가 민생도 국민의힘 신속한 수해복구 철저한 기후변화 대비였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기후변화 대비를 문구에 넣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또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 기후위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또 최근 세계 잼버리 대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후위기 그리고 또 잼버리 대회까지 준비를 하셨네요. 자, 허 대표는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서 그동안 지금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다 못해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쓴소리를 했었는데 자, 이번 현수막 문구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경북 북부 지역 단체장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네. 국민의힘이 잘해야 기후위기 대응하는 경북 북부 지역 행정 서비스가 돌아갈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쓴소리를 많이 했죠. 잘하라는 취지에서. 네. 일단 정부 여당에서도 최근 폭우 참사를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일회성 참사가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이제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인 기후위기를 넣어서 이제 철저한 기후변화 대비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만시지탄이고요. 만시지탄이다. 네, 다음으로는 이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한데 예. 먼저 용어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 기후변화 대비라는 단어 자체에서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인식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만시지탄이고 앞으로 이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후변화 대비라는 단어부터 고쳐야 된다. 혹시 그거 아닌가요? 그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비 아니냐. 네, 그렇죠. 항상 강조를 해 주셔서 평소에. 네, 지금 이 난리가 와도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체온이 평균 36.5도예요. 예.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연인의 체온이 1도 2도가 오르면 체온이 변화했구나라고 하나요? 아니죠. 37, 38 이렇게 넘어가면 약 먹어야 된다. 뭐 병원 가야 된다. 이러죠. 그렇죠. 보통. 예. 지구 온도가 체온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해수면 상승, 극한 호우, 폭염이 증가하는 재난적인 상황인데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언론, 시민사회 또 정치권에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자고 나왔고요. 예. 뭐 기후 붕괴, 기후 재앙, 기후 재난, 비상사태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 이 기후 변화라는 말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중립적인 표현인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고 예. 또 우리 국민의힘이 어디 학술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인 만큼 다음 문구에는 철저하는 좋아요. 기후 위기 대비라는 문구를 써야 됩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군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후 변화하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이미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대가 이미 왔다. 그래서 우리 용어를 기후 위기 대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주장이시고요. 자, 지금 사실 온난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기후 온난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제는 넘어서서 기후 열대화인가요? 그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 가열화 이런 용어도 가열화.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용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번에 뭐 태풍도 오지만은 폭우로도 피해가 컸고 이것이 지금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 주저한다면은 기후 위기인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위기로 규정하고 싶지 않을 때 다른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규정하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재난을 위기라고 규정한다면은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되고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과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화력소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공항을 여러 개 지을 것이 아니라 철도와 버스와 같은 공공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냥 해도 어렵고 품이 드는 일인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갑자기 새로운 과제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지지층이 반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용어만 바꾸고 실제로는 정책 힘을 쏟지 않는 말로만 떠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기보다 아예 단어 자체를 안 써버리면은 좀 책임을 피해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되겠고 또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렇게 명명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기후 변화 대비를 하겠다. 현수막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다. 철저한 기후 위기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해주시죠, 계속. 네, 그런데 이제 말로만 하고 실제로 노력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1, 2년 만에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재난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을 동시에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큰 사고 쳤지 않습니까? 잼버리 대회가 논란이 됐는데 이 잼버리 대회만큼 반면교사가 없어요. 이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정말 그 잘못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철저한 반성을 위해서 잼버리 대회의 문제점을
좀 환경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폭염이 오리라는 걸 대비를 못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후위기. 예. 자,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뭐 지금 언론 보면은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허 대표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제가 핵심만 짚으면요. 일단 행사장을 갯벌에 한 것부터 잘못이에요. 거기 야영지를 위해서 2020년부터 해창갯벌을 무리하게 매립을 했는데 예. 이 소금 가득한 매립지에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말라 죽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 단기간에 생기기도 어렵고 물도 차오르고 하니 모기와 해충도 쉽게 노출돼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장소부터 꽝이었다. 근데 왜 무리하게 이곳을 했냐면은 예. 잼버리를 여기 유치해야 정부 예산도 따오고 새만금 매립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개발 산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의 어떤 지역 토호들이 좀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낚인 거예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낚였다. 그래서 잼버리가 미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새만금 개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새만금 물길을 막은 것 자체가 그 세계 최대 갯벌 파괴의 생태적 비용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좀 감각이 무뎠고요. 예. 또 낙후된 전북 지형을 부흥시키자는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은 겁니다. 당시만 해도 농지 계획이었는데 예. 지금 쌀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 토호들은 배를 불렸지만 오히려 부안의 갯벌은 황폐화되고 어민의 삶은 더 낙후되어 있어서 지금 많은 전북 도민들도 아예 새만금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해수유통, 바닷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유통 안 하면은 예. 이 썩고 되게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저처럼 새만금 개발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자초되면은 손해보는 사람들, 예. 해수유통이 되면 개발 이익을 놓치는 이들 입장에서는 해수유통이 아니라 빨리 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잼버리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아니 잼버리 해야 되니까 빨리 매립하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수유통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간척지를 막아놨을 때 네. 시야호도 마찬가지예요. 네. 갯벌도 파괴되고 물이 썩어들고 굉장히 환경 파괴가 심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사실 다 메워서 바닷물이 빠져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정말 막대한 생태적 비용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그만한 공간이 어떤 개발적 가치에 대해서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히 원래 그런 생태적인 환경적 가치를 복원을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지금 부분적으로 해수유통하고 있어요. 네. 새만금 사업이 그거잖아요. 그 왜 좋게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는 왜 세계 최대 간척 사업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허 대표는 세계 최대 갯벌 파괴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해수 유통 전면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 그 간척 사업 다 그냥 도로 아미탑을 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네. 어떤 면적은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특정 구역에 있어서는 네. 지금 막아도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분적 해수 유통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갯벌이 조금 있으면은 메울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 비용이 더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갯벌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힘 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 토호들을 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 개발 촉진을 위해서 잼버리 대회도 개최한 거고 세계 청소년들은 이 개최에 낚였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논란을 두고 정치권 서로 뭐 내탁 공방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정범입니다. 서로 남 탓하는데 제가 기가 찼거든요. 네, 잼버리 추진은 2015년 박근혜 국민의힘 정부에서 했고요. 잼버리 확정과 특별법 통과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꾸리고 예산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거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인데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전라북도 정치인들과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87년 새만금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태우 정부 이래로
두 기득권 정당이 서로 돌아가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태적인 감수성이라고는 1도 없는 한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지역 개발이란 명목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위기에 처하니까 잼버리를 끌어들인 것이고 네.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함께 이런 과오를 인정하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잼버리 대회 논란을 통해서 철저한 기후 위기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좀 자연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게 인간들의 개발 행위도 자연이 무제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화 이후 막대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적극적인 기후 정치가 필요하고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폭우와 폭염, 홍수, 태풍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 위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거꾸로 가고 있으면은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먹고 자고 탄소 배출하면서 기후위기 막는 방법은 없다. 아하. 그래서 기성 정치권의 성찰과 전환을 촉구합니다. 더 높이 전에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번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철저한 기후위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생태적인 관점이 결여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 반면교사 삼아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청년 생각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호우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 중이어서 걱정인데요. 지난 호우와 산사태 피해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극한 호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가 꾸려졌습니다. 자, 혁신 15대 과제도 추진한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F팀 단장인 경상북도 김민석 정책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석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김민석 실장님께서 이제 TF 단장을 맡고 계신데, 이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체계 혁신 TF, 이 출범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장마와 극한호우 상황에서 이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컸는데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올해 그 유례 없이 긴 장마에 그 평년에 한 3배가량의 비가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산이 이제 물을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그 7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이제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산사태가 났다라는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명 피해가 컸다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산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명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이 정책의 관점을 좀 전환하고 행정기관하고 주민이 협력하는 이런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리 TF를 만든 이유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방향입니다. 네, 인명피해 막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 자, 이제 요지가 되겠는데 이 TF가 이제 한 달간 활동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TF는 지금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정책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개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지에 지금 인공시설물 같은 그 산사태 위험 요인들을 조사해서 안전 진단을 좀 실시하고 또 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허가를 이렇게 쉽게 내줘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제도적인 보완을 좀 추진하게 되고요. 예. 대비 정책팀은 산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이나 또 사람, 장비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산사태 위기를 빨리 감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합니다. 예. 또 사방댐이나 마을 방어벽 같은 이런 산사태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응정책팀은 산사태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신속하게 전파하는 경보 체계, 또 마을별로 긴급 대피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체계, 예. 또 피해 시 구조 구급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 이것을 이제 담당하고요. 예. 복구 정책팀은 그 재난 복구 사업을 좀 신속하게 실시하고 또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피해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8월에는 좀 경보 체계나 대피 체계 정비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직까지 이제 지금 태풍도 오고 있고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인명을 구하는 것부터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경보와 대피 체계 이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TF 크게 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눠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15개 과제를 확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산사태 안전 시범 마을을 만들고 산사태 방제 공원도 조성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인가요? 네. 그 산사태로부터 이제 마을이 안전하려면 마을 상부에 있는 산지의 그 위험 요인을 좀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예. 또 계곡 같은 곳에 이제 사방댐을 설치하고 그 마을 민가가 있는 바로 위쪽에는 어떤 토속류가 쏟아져 내려왔을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 같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산사태 때 주민들이 이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스스로 이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로도 확보되고 교육도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각종 시설물이 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행정기관하고 주민들이 어떤 위기 상황의 전파라든지 또 실제 행동을 하도록 의사결정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산사태 대응에 있어서 표준이 될 만한 그런 시범 마을을 저희가 좀 구상하고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범 마을을 참고해서 도내 모든 마을이 점차적으로 이 산사태 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예. 그 산사태 방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피 시설을 좀 대형화해가지고 이걸 평소에는 이제 뭐 교육이나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피 시설로 쓰는 방식인데 이제 일본에서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소 좀 큰 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도 좀 들고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아하. 이게 이제 실효성이 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판단할 생각이 있습니다. 뭐 워낙 이 방제공원 마을마다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경북 재난안전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좀 더 뭐 전문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상북도 공무원들 인사 이동 없이 전문성을 좀 더 살리겠다. 그래서 경북 재난안전원도 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함께 있고 지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을 보면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된 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 취약 지역 지정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산지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산림청 위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이 지번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산지 중에 일부 지번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예측하는 방식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좀 인명보호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이게 취약적 지정된 곳만 관리하면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예천만 하더라도 사실 예천군이 서울보다 면적이 더 큰데 또 골짜기마다 수많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천군 전체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지번이 60개가 전부입니다. 예천 전체 60개만 지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 지역만 지정해서 예측하고 관리하는 이런 제도로는 안 되고 모든 지역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고요. 그 관리 중심이 이제 산지 지번이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어야 된다는 게 우리 TF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산간마을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오히려 이제 마을 상부의 위험을 제거하고 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보완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범마을처럼 대비가 된 곳만 오히려 이제 안심마을 이런 형태로 명명하는 것이 더 이제 좀 우리가 인명관리에서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 초점을 다 인명 피해 줄이는 데 맞추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은 사실은 모든 산에 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인가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지적된 게 개간을 한 곳 있잖아요. 뭐 밭으로도 개간하고 등등. 근데 이런 곳에서 산사태 많이 난 거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산사태가 시작되는 곳이 보통 이제 인공적으로 산을 만진 곳이거든요. 임도라든지 개간지 같은 곳인데 이게 산에 비가 많이 올 때 사면을 따라서 이제 골짜기로 물이 흐르다가 그런 임도나 개간지 쪽에 모여서 배수가 안 되면 이게 이제 통째로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산사태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평가를 안 했어요. 또 이제 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임도 건설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산지에 인공적인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산림기술사를 좀 대동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사전에 의무화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렇게 설치된 부분들은 아까 마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 상부의 어떤 인공시설을 좀 조사해서 거기에 이제 배수 시스템 같은 걸 점검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마을 상부의 산지 위쪽은 개간에 들어가면 이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산사태에 있어서는. 그래서 배수 시설을 앞으로 이제 총 점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보 체계에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재난 문자인데 일단 너무 많이 오고 또 이제 뭐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됐죠. 그래서 재난 문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에서는 이제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는
마을별로 이제 적합한 대피 장소 두세 곳을 지정해서 예. 사전에 이제 긴급하게 대피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보 체계를 이번에는 가동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도청에서 이제 수백 명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대피 장소 적합성을 좀 판단하고 주민들 대피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재난 문자는 이제 단순히 대피하세요 뭐 이런 문자가 갔을 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걸 읍면동 단위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보낼 때 각 마을별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안내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A라는 마을에는 어디로 대피하세요. B 마을은 어디로 대피하세요. 이것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자에. 그렇죠. 그 예를 들어 뭐 예천군의 감천면 같으면 감천면 명의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벌방리는 마을회관으로 가라. 예. 감방리는 교회로 즉시 대피하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자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 방송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문을 닫아놓고 TV를 보거나 하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걸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글씨도 가지만 목소리까지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12개 시군이 아직 이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좀 속도를 내서 나머지 12개 시군도 빨리 이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 방송을 하면은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조속히 구축돼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외에 또 달리 또 개선할 점이라든지 새롭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TF에서 사실 재난 대응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이 더 잦아질 텐데 공무원이 모든 재난을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TF 첫 회의 때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는 그 민관이 협력해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TF 지향점이고 그래서 현장의 주민을 조직화하고 행정하고 역할 분담을 디자인하는 것이 TF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계신 마을 주민들께서 그 위험 요인이나 뭐 위기 요인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예방 활동을 하고 또 필요하면 공익 제보를 하시고 또 위기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행정기관 사이에 어떤 정보의 전달이라든지 또 의사결정, 행동체계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TF팀 할 일이 무척 많기도 하고 지금 TF 단장이신 우리 김민석 정책실장님 정말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이 활동 기간이 한 달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TF가 한 달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TF를 시작할 때 이제 여름 태풍이나 이런 위기가 또 급박하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 8월 달에는 좀 긴급하게 경보 체계하고 대피 체계 위주로 빨리 마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8월 말에 전문가들을 좀 모셔놓고 TF 중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뭐 한 달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15개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방이나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가지고 사실 다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저희가 중간 보고를 통해서 좀 한 달간의 활동을 공유하고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이 TF 방향성을 좀 조정하고 9월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사실 이 예방 대비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예. 자 끝으로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몇 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제일 강조한 것이 대피였습니다. 대피가 중요하다. 일어나는 것은 사실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운 거고 결국은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은 사실 또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지만은 인명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또 크고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셔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앞으로 인명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참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피해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을 하고 경상북도는 이미 저 비상 대응 체제 들어가셨겠어요? 며칠 전부터 이번 태풍 네,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비상 대응 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유. 모두 바짝 긴장해서 이번에 정말 인명 피해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말씀해 주신 경상북도 김민석 정책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좀 더 없어서 오늘 잼버리 대회 소식 좀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리얼미터가 미디어 TV뷰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7.5%로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할 때는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9.3%로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 내려왔는데 예. 부정평가는 59.3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예. 긍정평가는 37.5%로 나타나서 0.2%포인트 올라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고 부정평가가 거의 60% 되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정당 어떻습니까? 지지율도 예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그룹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8.7%, 직전 조사 대비는 이제 올라간 결과고 이 조사에서는요. 예. 38.7, 더불어민주당은 34.4%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좀 내려온 결과입니다. 38.7,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네. 무당층 비율이 높습니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가 20.9%로 예. 20% 5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이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조사 보면 30%대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이 조사가 이제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예. ARS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20.9%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는 20%대 후반, 30% 초반 정도의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 ARS 조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15%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 일주일 동안 잼버리 대회로 지금 뉴스 시간 뒤덮고 있는데 이 잼버리 대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계속 동향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발언은 만약에 태풍 카눈이 영향이 있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K-팝 콘서트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정작 야영을 해야 되는 잼버리 세계대회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조했던
K-팝 콘서트도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작 이게 참 전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면 됐지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진영 성격이 없는 정치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데 그 진영 성격이 크지 않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 MZ세대 특히 학생층입니다. 학생들이 볼 때 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안동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또 스카우트 대원들은 어떨까 걱정을 하실 텐데 뭐 이제 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아쉽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각 국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작 이게 이 세계 잼버리 대회라는 게 4만 5천 명 역대급 인원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한국을 알고 하는 건데 이게 한국 관광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 아쉬움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 상당히 또 안타까운 장면인데 그러니까 뭐 반은 야영대회고 반은 관광 행사가 돼 버렸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은 안 될 수가 없는데 예. 이 또 예멘 참가자들이 있다고 해서 한 대학에서 예. 들어보셨죠? 기숙사까지 예멘하고 시리아 두 개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오던데요. 예. 그래도 정성껏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정성껏 또 대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에서 뷔페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배고플까봐 정말 예. 정성껏 또 먹여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또 부정적 감정이 없도록 입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한 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뭐 조직위에 연락해봐도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입국 자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상천외한 일이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 입국도 안 한 스카우트 대원 국가에 대해서 한 학교에서 기숙사가 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계속 물어봤는데도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총체적 난국. 예.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시시비비를 다 따져서 특히 가장 개탄스러운 일은 이제 현 정부에서 이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 문제 이런 거는 뭐 이전 정부를 또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위생 문제, 또 식사 문제, 구운 계란이 곰팡이에 피었다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또 텐데. 한 이제 이 유명 기업의 이 편의점이 입점을 했다고 하지만 얼음 가격도 비싸고 또 아이스크림 가격도 비싸고 아니 K 바가지가 뭡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준비하는 조직위에서 사실 시설에 해당되는 비용보다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차지했고 아니 새만금 잼버리 하는데 스위스나 이탈리아는 왜 가는 겁니까? 영국에 가서 출장. 손흥민 경기는 왜 보는 겁니까? 손흥민 선수가 잼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도대체 총체적 난국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은 게 특히 돈 문제가 걸린 거니까 지금 거기 보면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이니 샤워실이니 뭐 급수대니 등등. 그게 첫 번째 계획보다도 훨씬 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 시설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 다시 다 이거 아마 좀 수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수사가 돼야 돼요. 수사가 돼서 저는 명명백백히 박여서 지금 자칫 이게 부산 엑스포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셨다. 또 2027년입니다. 상당히 청년 종교 행사 상당히 이것보다도 이번 잼버리보다도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영국의 BBC 방송은 상당히 이번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물론 이게 사실 보도죠. 그래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엄벌 백계를 해야 된다. 엄벌 백계를 해서 정말 이 경우에 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보 없는 그러니까 이 절대
이 용서 없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K-팝 콘서트도 좀 여쭤보겠는데 일단 이번 주 예. 금요일입니다.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BTS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니까 뭐 네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수습을 왜 BTS 보고 시키느냐. 이게 며칠 만에 이 준비가 가능하냐. 본인들은 또 만약에라도 뭐 불참하겠습니다 하면 그 부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비판이 많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홍보 도우미가 누구냐면 바로 BTS의 팬덤인 아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들이 지금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지금 아티스트들이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K-팝의 무대인 것인데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래 아이즈원과 재배원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이 이제 보이즈 플래닛에서 선발됐던 이 아이돌 스타들이 참석을 하는 거는 결정이 되는데 지금 하이브의 뉴진스까지 참석을 한다. 뉴진스에 결정됐죠. 휴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획사들도 말 못할 그런 속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BTS입니다. 군에 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두 명만 가 있잖아요. 또 국방부 협조해서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정작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가가 중요한 사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BTS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BTS 멤버 2명이 못 간다 그러면. 예. 그럼 이건 또 국민들이 또 얼마나 또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참가가 가능한 아이돌 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 참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이 컸을 텐데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측면에서 노력인 거지. BTS까지 이걸 뭐 끌어다 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언론 보니까 압도적 무능을 보여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능, 무책임, 뭐 뻔뻔함에 대한 그런 비판이 많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건 브리핑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 현장 기자가 뭐 김현숙 장관 굉장히 뭐 혼을 내는 그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브리핑 때는 준비 좀 똑바로 하고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 김현숙 장관 얘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써서 더 많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제 부산 엑스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잼버리의 운영 아니었느냐라고 이제 좀 따져 묻는 그런 질문에 오히려 우리가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공감을 해요, 이 말을. 적반하장식 발언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마침 한 신문에 한 언론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김현숙 장관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가 오피니언 라이브에 이제 캐치 애니로 분석을 했는데 당장 나오는 감성 연관어가 준비 문제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상에. 그게 계속 이야기되는 게 제일 결정적인 겁니다. 그 1,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난해에 여러 차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복 의원인가요? 하여튼 이 전북 부지사를 역임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계속 질문합니다. 가봤냐? 해만군에 김 장관님 제발 부탁입니다. 가보셔서 지금 배수 문제, 폭염 문제, 폭우 문제, 벌레 문제 정말 제가 지금 이 지역을 알고 있는 부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가 탑니다. 제발 가봐 주십시오. 그런데 조직위의 이 구성원들은 새만금을 안 가고 스위스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손흥민 선수 경기를 가요. 지금 하원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입니다. 이 국정조사가 이럴 때 정말 검찰, 경찰 총출동을 해서 감사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총출동을 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참가자들이 차후에 또 소송을 할 가능성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저는 그 김현숙 방금 전에 허잉크님 말씀은 이제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한 건 아닌데 스카우트 대원 중에서 참여하는 이제 미국의 스카우트 대원 부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JTBC를 통해서 언론을 나왔나요? 하긴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미국은 소송의 나라니까 소송까지도 불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BBC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서울에서 오죽했으면 서울 시민들이 너무 안 돼서 이 대원들에게 케이크도 주고 정말 마음을 좀 달래느라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런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김현숙 장관의 뭐 브리핑 내용도 참 지적이 많지만 그 태도 표정도 좀 너무 영혼 없이 그 답을 한다 그런 느낌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어쨌든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